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무신 집권, 무신 정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 때 그동안 배운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했고, 특히 이 고려 500년의 역사를 지배층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하는 것까지 시대 구분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요? 고려는 뭘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지배층, 각 시대별 지배, 세력이 누구냐? 이 지배층, 지배, 세력에 따라 시대를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려에서 뭘 기준으로? 지배층이 완전히 물갈이 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무신정변 이전을 고려 전기,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한다. 그 무신정변 이전에 고려 전기도 호족과 역도품이 지배하던 초기, 문벌귀족의 중기,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이 지배하던 무신 집권기, 그리고 권문세족의 원간섭기, 신진사대부의 말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지배층들의 성향과 그에 따른 대외 관계까지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기 고려의 분기점인 무신정변에 대해 공부할 건데, 이 무신정변, 무신정권도 우리가 둘로 쪼개봐야 돼요. 바로 초기 무신정권과 최씨 무신정권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 무신집권기가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야. 1170년부터 1270년까지가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무신집권기예요. 이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출력한도를 하는 이 100년간의 무신집권기를 우리가 크게 둘로, 엄밀히 말하면 세 개로 크게 둘로 쪼갭니다. 자, 다시 어떻게 쪼갠다고요? 네, 초기 무신정권 그리고 최씨 무신정권으로 이렇게 둘로 쪼개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무신정권이 무너지는 것까지 하면 세 개지만 크게는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초기 무신정권과 최씨 무신정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초기 무신정권은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였어요.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최씨 무신정권은 굉장한 안정기로 들어갔던 시기예요. 안정기로 들어갔던 시기. 어디서 이러한 차이점이 나오는가, 그거에 관해서 권력 기구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무신집권기 공부하기 앞서서 가장 근본되는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도대체 why? 왜? 무신들이 왜 정변을 일으켰는가? 무신정변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무신의 존재 이유가 뭐죠? 그렇죠? 무신들은 싸우는 사람들, 군인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외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게 무신 군인이에요. 외적의 침과 싸우는 게 무신이란 말이죠. 근데 무신정변은 그 무신들이 외적이랑 싸운 게 아니라 문벌귀족들과 싸운 거야. 왜 무신정변은 지키라는 나라를 안 지키고 문신들에게 칼을 겨넣었는가? 무신정변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신정변의 원인은 이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이 차별 대우만큼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게 없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보셨을 거야. 혹시 여기 동생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님이 늘어난 레퍼토리가 뭐예요? 야, 네가 형이면, 누나면, 오빠면, 언니면 네가 좀 양보 좀 하고 해야지 하고 이제 동생이랑 차별당할 때가 되게 많죠. 그 동생들이 잘못한 거를 뒤집어 쓴 경험도 굉장히 많을 거야. 쌤도 삼형제 중에 K 장남이라 그 느낌이 언더느낌이 잘 알아요. 자, 가족 간에도 차별 대우 받으면 열받는데 남이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지각을 했는데 담임쌤이 친구는 안 혼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만 혼내. 기분이 되게 나쁘죠, 여러분들. 이 차별 대우가 되게 심했는데, 무신들은 누구랑 차별을 받았느냐?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이 문신들과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고려는 철저하게 문신 위주로 흘러가는 나라였어요. 이 문신들이 바로 고려 이 중기를 지배하던 문벌귀족들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문벌귀족들이 얼마나 모든 권력을 독점했는지.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사회적으로는 통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신들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었고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조차 문신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거란족의 침략, 거란의 3차 침략에서 그 소배압의 3차 침략에서 고려를 구한 영웅,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그리고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은 윤관. 얘들 다 문관이에요. 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강감찬이랑 윤관이 문관이라는 건 참 의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려는 최고 지휘관을 무신이 아닌 문신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군대의 지휘관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가 아니라 쌤 같은 일반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무신들은 과거 시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 묵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죠? 조선시대 가서야 정식으로 묵과가 과거 시험에 도입됩니다. 그럼 고려시대는 어떻게 해야 장군이 됐냐? 그냥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민족의 침략 때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문신들의 눈에 띄면은 야, 너 싸움 좀 한다? 장군 한번 해볼래? 이렇게 군공을 배워야지 장군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힘들게 장군이 된 다음에도 승진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고려의 관직은요,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우리가 이제 관직 1품부터 9품까지 관직이 있다면 무신들은 승진에 제한이 걸려서 죽었다 깨어나도 정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 이 정 3품이 이제 상장군이랑 대장군이라는 자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고 지휘관은 1, 2품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품의 승진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최고 지휘관 자리는 1, 2품 문신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직업군인들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월급을 제대로 안 줍니다. 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인 군인전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근현대사 시간에 이모군란 때 느껴봤을 거예요. 거기다가 군인이 된 이유가 뭐죠? 그쵸,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직접 군인이 됐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거의 다 각종 자벽, 노가다예요. 도로를 만든다든가 성을 쌓는다든가 하는 각종 노가다에 동원을 한 거야. 그래, 노가다에 동원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 모독적인 대우도 되게 많이 당합니다. 당시 무신정변 터졌을 때 왕이 의종이에요. 이 의종이 누구 아들이냐면은 그 전에 왕이 이제 인종의 아들인데, 인종이 참 불행했던 왕이었거든. 인종 때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던 시기야. 그 다음 왕이 의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왕이 된 건데, 이 의종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술 처마시고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 술을 혼자 마신 게 아니라 꼭 문벌귀족들이랑 같이 술을 마셔. 그리고 문벌귀족이랑 술 마실 때 무신들은 또 부릅니다. 같이 술 마시려고? 아니에요. 보디가드서. 야, 나 이제부터 문벌귀족이랑 술 마실 거니까 너희 무신들은 밖에서 경계근무 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따지면은 16기 선배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축구나 피구나 농구하겠다고 17기를 부르더니 야, 우리 이제부터 축구 농구할 거니까 니네 17기 우리 볼보이 해 하고 볼보이 시키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았어도 우리 무신들은 차마 이 문신들, 문벌귀족들에게 덤벼들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 나라의 모든 권력이 문벌귀족들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분열에 빠진 겁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는 터진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열해 가면서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왕이 된 게 누구야? 의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의종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은 야, 이거 나라가 심상치 않은데 문벌귀족들은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분열하느라 힘이 약해졌고 무신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고 이거 되게 잘해야겠다 생각했을 건데 의종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노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건이 터집니다.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험의 자료로 정말 잘 나오는 바로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돼요. 이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날도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우리 왕이었던 의종은 이날도 문벌귀족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경에서 얌전히 술 마시면 될 거를 개경에서 마시면 분위기가 안 산다고 보현원까지 가요. 이 보현원이 개경 근처에 있는 절이야.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한겨울에. 또 이 무신들은 얼벌벌 떨면서 얘들을 또 수행한 거지. 그렇게 가가지고 얘들은 또 띵가띵가 술 마시고 무신들은 밖에서 경계근무 쓰고 이러고 있는데 얘들이 술 마시다가 심심한 거야. 여러분도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급식 같은 거 밥 먹을 때 심심하면 유튜브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없잖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뭐하러 봐? 4DX로 직관하면 되는데
해서 얘들이 술 마시다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무신들을 불러. 그 무신들을 부르더니 야, 우리 그냥 술 마시려는 게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재밌게 해줘봐. 우리 보는 데서 너네끼리 한번 싸워봐. 하고 격투기 대련을 시킵니다. 아주 너무하죠. 그래서 이 의종과 문벌귀족들이 딱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무신들이 격투기를 벌입니다. 당시 고려의 전통 무술이 오병수바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손과 발을 쓰는 약간 오늘의 택견 같은 무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소홍이라는 무신이 나옵니다. 이 이소홍은 대장군이에요. 자, 대장군이 어떤 자리죠? 아까 선생님이 무신들은 승진 제한이 걸려있다. 정삼품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정삼품, 상장군, 대장군. 이 말은 이소홍은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야. 이때 나이가 70살이 넘었을 거예요. 너무 노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소홍의 대련 상대로 지목된 게 이름은 안 나오는데 굉장히 젊은 군인이라고 나와. 한 20대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죠. 이건 솔직히 노인 학대예요, 여러분들. 이소홍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기권을 합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저 기권할게요. 하고 무대를 내려옵니다. 이소홍이 이 무대를 내려오는데 그 구경을 하고 있던 이 문벌귀족들 중에 한 젊은 문벌귀족 하나가, 한 젊은 문신 하나가 바다다닥 이 무대로 뛰어가요. 그의 이름은 한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굉장히 하급 관리예요. 오늘로 따지면 한 7급,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하급 관리야. 이 사람이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는 이소홍을 향해서 뺨을 빡 갈긴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넌 무신이라는 새끼가 어디 전하께서 보고 계신데 말이야, 새끼가 하면서 막 이제 막 때린 거야. 이건 약간 오늘날로 따지면 선생님이 육군 참모총장 뺨 때린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왕이었던 의종과 문벌귀족들은 깔깔깔깔깔깔 웃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죠. 이게 바로 보현한 사건인데 이걸 지켜보던 무신들이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 정중부와 이의방을 중심으로 해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정중부는, 그러니까 이의방은 그 당시 하급 군인이었고 정중부는 상장군이었어요. 상장군이란 자리 알죠?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정중부는 젊은 시절에 문신에게 굉장히 깊은 원한을 가진 일이 있었어. 당시 이제 정중부가 젊었을 때, 좀 나름 한 중하급 그 관리일 때, 그러니까 무관일 때, 그한테 연회장에서 정중부가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한 젊은 문신 하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오더니 정중부를 향해 다가옵니다. 역사서에 정중부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고 수염을 멋들어지게 길렀다라고 나와. 근데 그 수염을 이 젊은 문신이 야, 너 수염 좀 길다잉? 이러고 촛불로 수염을 지져버린 거예요. 불로 지져버린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정중부가 이제 자기 수염을 불로 태우니 문신을 때린 거죠. 야, 뭐하는 새끼야 너, 이러고 때린 거죠. 이걸로 인해서 정중부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거를 귀양으로 끝나. 왜냐면 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거는 김돈중이라는 하급 관리인데 이 사람이 비록 본인은 하급 관리지만 집안이 완전 빵빵한 로열 패밀리야. 김돈중의 아버지가 누구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 김부식이야. 김부식의 아들이었어요. 김부식이 난리가 난 거야. 정중부를 죽여야 한다 이랬다가 이제 귀양 정도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현원 사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건 자료로 나와요. 보현원 사건, 이소응, 한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중부가 김돈중에게 수염이 태워진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무신들이 얼마나 이 문신들에 대한 원한이 심했냐? 이때 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고로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죽여라. 설이는 굉장히 하급 관리예요. 그러니까 하급이건 고급 관리건 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예요. 자, 보시면은 집권자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바뀌는데 시기가 어때요? 그쵸. 한 명당 권력을 잡은 시기가 5년, 길어봤자 10년 조금 넘어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다 동지들이었거든. 근데 이 권력 앞에서는 동지고 뭐가 없죠. 자,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느냐? 그거는
권력 기반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초기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은 무엇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냐? 바로 중방을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치를 장악합니다. 이 중방이라는 게 뭐냐면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중방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중방이라는 거는 고려 초기부터 존재했던 관청이에요. 근데 무신정변 이전까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라의 모든 권력은 문신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중방은 있으나마나한 관청이었어. 근데 이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 보시면은 특징.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권력 기반이 뭐예요? 그쵸?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이야. 근데 왜 불안정하냐? 이미 정답을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중방은 뭐라고요? 무신들의 무슨 기구? 회의기구입니다. 회의기구. 회의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혼자 못합니다. 회의라고 하는 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의 의견이 맞춰지는 게 회의잖아. 즉 이때는 봐봐요. 이 초기 무신 정권은 이의방이건 정중부건 경대순이건 이의민이건 나발이건 간에 모두 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정치를 했고 이 말은 권력이 어느 한 명한테 집중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정치를 하다 보니 결국 모든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한 명의 집권자에게 안정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나머지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있어야지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정치를 하다 보니 권력이 이 집권자 특정 개인에게 안정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나머지 동료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무신들은 서로 간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때 무신들은 뭐 문벌귀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적인 이념의 지향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왜 문벌들이 다 해먹음? 킹받네? 나도 해먹고 싶어.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뭐 이의방이건 정중부건 간에 모두 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토지를 약탈하고 문벌귀족들이 하던 거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중앙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다 보니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정권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백성들, 농민, 천민들의 반란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신정권 시기 때 농민, 천민의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문벌귀족기에 비해서. 근데 왜? 그러면 문벌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문벌귀족들 시기에도 살기 안 좋은 건 매한가지야. 근데 왜 굳이 무신정권 시기에 이렇게 농민, 천민들의 봉기가 많았냐? 물론 무신정권이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힘이 약해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문벌귀족과 무신들은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 시대는 참고로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차별이 당연한 시대예요. 근데 백성들이 보기에 문벌귀족들은 정말 높으신 분들이야. 집안 대대로 고위간직을 역임했고 과거제를 통과하고 막 음서, 뭐 공음전 누가 봐도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신들은요? 왜 끝내려 보기에 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벌귀족들한테 저 터지던 애들 아니야? 근데 왜 쟤네가 권력을 잡아? 쟤네들과 권력 잡을 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특히 여기 초기 무신정권의 마지막 이의민, 얘가 문제야. 왜냐면 이의민은 평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에요. 엄마가 노비, 아빠는 소금장수, 천민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 김동연, 강호동급의 피지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걸로 힘을 이 능력 덕분에 지배자가 된 건데 이걸 보고 백성들은 저런 천민이 권력을 잡을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더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은 다 이제 이 후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경대승만 안팔당한 게 아니라 병으로 죽어. 자연사합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가 경대승은요 되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안팔당하지 않을 거야. 안팔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들,
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대승은 전국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방이라고 하는 그 호위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방은 이 초기 무신 정권에서 활용한 거고 처음 만든 게 아닌 거고, 도방은 경대승이 처음 만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초기 무신 정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러면 선생님, 이 초기 혼란했던 무신 정권과 구분되는 뒤에 나오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은 안정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씨 무신 정권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바로 이 권력 기반에서 차이가 나. 초기 무신 정권은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나머지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필요한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권력을 이끌어가서 혼란스러웠다면, 이 최씨 무신 정권을 열었던 최충원은 이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뭐하러 이런 불안정한 중방을 통해 정치를 하냐, 권력을 온전히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나만의 권력기구를 만들겠다 해서 최충원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 그래서 이때 최씨 무신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초기 무신 정권 때에 있었던 이 농민 천민의 봉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을, 이 주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권력을 잡았던 이의방 때는 이 문벌귀족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무신 정권에 대한 문벌귀족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건 둘 다 농민 천민이 일으킨 반란이 아니야. 무신 정권에 대한 문벌귀족들의 저항이야. 문벌귀족의 저항. 김보당이건 조이총이건 다 문벌귀족이에요. 김보당은 동북면 병마사, 조이총은 서경 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 모두 결국에는 무신들에 의해 진압당하게 되고 문벌귀족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망이망소이의 반란이 터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농민 천민의 반란이거든요. 자, 망이망소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살던 사람들이냐? 공주 명학소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뭐가 눈에 들어오죠? 바로 소. 고려에는 여러분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이 특수행정구역은 누가 살던 곳이죠? 네, 천민이 아니에요. 차별받는 양민들이 사는 곳이야. 이 향과 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떤 차별을 받았죠? 일단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직업의 자유가 없고,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리고 이사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향, 부곡, 소, 그 중에서도 공주, 명학, 소에 살고 있던 망이망소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도 같은 양인인데 왜 일반 군현과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정중부, 초기 무신 정권 지도자들은 일단 달래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걸 들어주겠다. 이제부터 공주 명학소는 충순현이다 해서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향부곡소가 아니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킨 거야. 충성스럽고 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 이거죠. 하지만 이건 통수였어.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고, 여기서 안심한 망이망소이가 이제 반란을 딱 그만뒀을 때 기습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망이망소이의 부모 형제들을 납치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망이망소이가 분노해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반란은 진압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망이망소이의 난. 그러니까 망이망소이는 농민 천민 중에 누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농민들, 양민이야. 차별받는 양인들이 이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대승 시기 때는 전주에 있던 관노비들이 신분의 방을 부르짖으면서 난을 일으키게 돼요. 천민들의 반란이죠. 그 다음에 이의민 때는 김삼이랑 효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삼이랑 효심이 어디서? 경상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경상도에서도 김삼이는 운문이라는 지역에서, 효심은 초전이라는 지역에서 난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거를 김삼이 효심의 난 혹은 운문 초전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김삼이 효심은 사람 이름이고 운문초전은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건 특이한 게 얘들이 신라 부흥을 목표로 내세워요. 우리가 신라를 부흥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이 운문초전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상도 전 지역으로 반란이 확대돼서 경상도 전역으로 난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 주요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초기 무신 정권이 이제 끝나고 최씨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안정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바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